여러분, 서울의 여야 지지율이 뒤집혔습니다. 설문조사를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뒤집혔어요. 더불어민주당이 30.1%로 내려가고요, 국민의힘이 31.4%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건 어쩌면 민주당에게는 충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 리얼미터가 조사를 할 때, 한국갤럽이 조사할 때 보면 전부 다 여당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여당이 우세했거든요. 여당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40% 이하로 절대 안 빠지잖아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보면 변심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지율을 지지했다가 다시 빠지는 사람. 사람의 마음이야 솔직히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말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압승을 해야 된다고 하나? 이런 지지율이 갑자기 변동이 된 겁니다. 변동이. 그러면 왜 이렇게 변동이 됐을까?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서울 사람들은요, 세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보다도 서울 사람은 세금에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거 보세요. 부동산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폭등했어요. 폭등. 자, 살 때 취득세만 하더라도 무주택자야 1 내지 4%지만 2주택자는 8%입니다. 3주택자는 12%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면 세금이 1억 2천이란 뜻입니다. 양도세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양도세는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가 되면 최대 6%까지 올랐어요. 6%까지. 원래대로 하면 더블이 올랐어요. 보유세가 말입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죄송합니다. 양도세라고 그랬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그렇게 올랐죠. 재산세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왜? 공시지가가 올랐거든요. 공시지가가 30% 이상 올랐고, 이게 또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도 올라갑니다. 앞으로 90%까지. 세금이 폭탄이 아니라 융단 폭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팔 때는 또 안 올랐습니까? 양도소득세가 기본이 6에서 42%인데 2주택자는 여기다 가산세 20%, 3주택자는 가산세 30%까지 올랐어요. 그러니 세금에 대한 융단 폭격이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지율 철회로 돌아서는 거죠. 여기에다가 임대차법,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임대차법 2법, 3법, 2법으로 하자고 일단. 왜냐하면 2법이 더 빨리 됐으니 6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임대차 2법입니다. 2법이 전월세 상한제 5% 올리는 거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이거는 2+2로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거요, 의원 발의부터 대통령이 제가하고 시행되기까지 4일 걸려요. 4일. 나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나흘. 근데 지금 전세 대란으로 난리예요. 전세 대란으로. 근데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죠?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박강훈인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인 박강훈 의원은요, 이제 2+2도 모자라서 3+3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3+3에 대한 어떤 입법을 지금 내놨습니다. 벌써. 그러니 지지율이 이것도 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것도 과하다. 게다가 이게
부동산 정책에 나름대로 신뢰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끌고 간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을 이상하게 말해요. 이상하게. 부동산 시장 지금 어려운 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뭐라고 했나 하면 주거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택시장 안정돼 가고 있다.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금리 인하에서 시작된 거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요. 박근혜 책임이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청맹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맹관이. 눈 뜨고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맹관이라는 게. 당달봉사란 말이 있습니다. 눈 뜨고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바로 이 청맹관이나 당달봉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율이. 이것도 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여당 프리미엄이 있을 거예요. 여당 프리미엄. 자, 이렇게 되면 내년 4월인가요? 이제 5개월 남았나요?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남았죠. 또 돈 뿌려서 할 건가요? 아마 돈 뿌리겠죠. 긴급재난지원금 분명히 뿌릴 거예요. 예. 돈 뿌려서 어떻게 하든 서울시장, 부산시장 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참으세요. 제발.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이게 성 문제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요. 오거돈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본인들이 한 사람은 유명을 달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고 재판받고 있죠. 재판. 조사받고 있나요? 조사받고 있죠. 그런데 후보 안 낸다고 해놓고 또 당헌 투표하고 수보 냈죠. 국민들을 참 우습게 한다. 예, 국민들을 진짜 우습게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습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인들 적폐 세력이라고 찍어놨는데 우리 기업인들 세계 시장 가서 물건 파는 거 보세요. 너는 지서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수출 흑자를 경상수지 흑자를 102억 불까지 이렇게 땡기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힘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요. 개돼지란 말 저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저는 국민이 개돼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언제든 우리 국민은 굉장히 똑똑한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작은 나라를 경제로 따지면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만들었어요. 그 어려운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갔던 많은 사람들이 세탁소 하다 편의점 하다 이제는 금융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됐어요. 역사적으로도 600여 차례 외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없어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건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국민이고 또 승리를 만끽하는 국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